경애하는 김정은 지도자 동지께서 어젯밤에 서거하시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길, 임병길은 창밖을 오래 보았다. 구름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들은 불빛이 일정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규칙적이었다. 그 규칙성은 통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자신감 같은 것이었다. 러시아에서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흔들릴 때 살아남는 방식을 말했다. 누가 충성하는지를 묻기보다 누가 책임을 나눠 갖는지, 어떤 통로로 결론이 정리되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누구를 먼저 내보내는지,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다. 임병길은 그 태도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강해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여유로워서 강한 척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흔들림이 일상이 된 구조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그가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은 성과 보고가 아니라 질문이었다. 이 나라가 흔들릴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가? 귀국 다음 날 임병길은 하루를 쉬었다. 북한의 고위 수행 인력에게 이 하루는 관례였다. 외국을 다녀오면 바로 원수를 만나지 않는다. 하루쯤은 몸을 추스르고 무엇보다 보고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그 하루 동안 평양의 내부 보고만 읽었다. 탈북 실패자 공개 처벌, 청소년 단속 강화, 지역별 기강 점검, 간부들에 대한 문책. 문장들은 강했지만 그 강함은 안정이 아니라 초조함의 형태였다. 그는 메모지에 한 줄을 남겼다. 공포는 유지가 아니라 소모다. 다음 날 오전 11시 임병길은 관례대로 김정은을 만났다. 러시아 일정의 요약, 대외 정세의 정리, 형식적인 질의응답. 이 만남은 아무 문제 없이 끝났다. 형식은 형식답게 마무리되었다. 그날 저녁 8시 임병길은 다시 관저로 들어갔다. 이번엔 단독 업무 보고였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김정은은 중앙에, 임병길은 정면에, 정종선은 김정은의 오른쪽 반걸음 뒤에 앉아 있었다. 정종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원수님, 러시아 사례는 참고로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랐다. 우리 체제는 아직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임병길에게 가장 위험한 단어였다. 김정은이 짧게 물었다. 임병길 동무는 다르게 보나? 질문은 짧았지만 방의 무게는 그 이름 하나로 임병길에게 쏠렸다. 이 말은 보고서에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 정종선이 정리해 줄 수도 없는 말이었다. 임병길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원수님, 지금의 문제는 통제의 강도가 아닙니다. 정종선의 시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임병길은 그 기류를 무시한 채 이어갔다.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종선이 즉시 끼어들었다. 일부 사례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는 늘 하던 방식으로 문장을 닫았다. 아래는 여전히 원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임병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원수님, 정치는 대국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런 쓰레기들과 함께 정치를 하시니 귀가 멀고 눈이 머는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임병길은 가슴에서 소염기가 부착된 TT-30 권총을 뽑아 정종선의 이마를 2번 쏘았다. 뒤로 고개가 넘어간 듯하다 다시 앞으로 세차게 머리가 테이블에 떨어졌고 그의 피가 테이블을 타고 고급 카펫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밖의 경호원들을 미리 임병길의 직속부하로 채워졌기 때문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놀라면서 이게 무슨 짓이야? 임병길이 이 새끼? 내 앞에서? 임병길은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이 방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원수님, 이제 소음은 없습니다. 그 뒤의 시간은 기록되지 않았다. 약 10분 동안 임병길은 러시아에서 본 것들을 말했다. 공포의 한계, 준비되지 않은 세습, 이미 계산에 들어간 청소년과 일부 군인들. 김정은은 처음으로 정리된 결론 없이 그 말을 들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더 이상 임병길의 설명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김정은은 비화폰을 소형 테이블에서 집어들었다.
그때 다시 임병길의 TT-30 권총이 김정은을 향했다. 그리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김정은이 쓰러졌다. 그 밤이 끝났을 때 그 방에서 살아서 걸어나온 사람은 없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평양은 보고가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침묵이 체계를 대신한 아침. 아침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다. 음악은 정해진 시간에 흘러나왔고 거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가 오지 않았다. 상황실의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군 지휘선에서도 행정 라인에서도 문장이 멈췄다. 남은 말은 하나였다. 대기 중. 대기는 방향이 없었다. 누구도 먼저 묻지 않았다. 먼저 묻는 순간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각 기관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평소 하던 만큼만 움직이고 새로운 조치는 보류했다. 군도 행정도 선전도 모두 같은 선택을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도시의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느끼고 있었다. 이 정적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가장 먼저 계산한 세대. 아이들은 체제를 믿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정한 상태를 공기처럼 배웠다. 학교에서 속삭임이 돌았다. 왜 오늘은 말이 없을까? 왜 나와야 할 문장이 나오지 않을까? 질문에는 공포가 없었다. 관찰의 결과만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평소보다 오래 밖에 있었다. 누군가는 보았고 누군가는 보지 않은 척했다. 군의 첫 선택. 군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명령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먼저 쏘지 않는다. 먼저 잡지 않는다. 먼저 키우지 않는다. 이 선택은 체제를 지키지도 무너뜨리지도 않았다. 이틀이 지난 후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 나라는 이미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말이 사라진 시간은 곧바로 소문으로 채워졌고 소문은 계층마다 다른 얼굴로 번졌다.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창밖에 머물렀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길다는 감각은 체제보다 시간에 대한 것이었다. 누군가는 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고 누군가는 누군가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 말들은 선동이 아니라 계산에 가까웠다. 설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만든다. 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군대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을 남겼다. 부대 인근 마을에서는 단속이 느슨해진 것을 먼저 눈치챘고 젊은 병사들은 주민들의 시선을 피했다. 명령이 없다는 사실은 숨길 수 있어도 느끼게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시장은 가장 먼저 소리를 냈다.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물건을 사재기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였다. 장마당에서는 말이 말보다 빨리 퍼졌고 그 말들 사이에는 분노보다 기대가 섞여 있었다. 혹시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늘 가장 위험했다. 노인들은 다르게 반응했다. 너무 많은 변화를 겪은 기억은 변화를 곧 위협으로 번역했다. 어떤 할머니는 울면서 전쟁을 물었고 누군가는 익숙한 설명을 붙잡았다. 남조선 괴뢰가 무슨 짓을 했다는 말이었다. 근거는 없었지만 익숙했다.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늘 가장 익숙한 적을 찾는다. 선전부는 뒤늦게 문장을 만들려 했지만 문장은 입안에서 멈췄다. 외부의 음모라는 말은 승인받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은 적을 만들기엔 공백이 너무 컸고 그 공백을 책임질 이름이 없었다. 48시간이 지나자 거리에는 두 부류가 생겼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사람들과 이미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들. 누구도 시작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끝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 방송이 나갔다. 화면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즉시 알아챘다. 이름이 없고 얼굴이 없고 다음이 없다는 것을. 그 방송은 설명이 아니라 유해였고 유해가 길지 않다는 감각은 도시 전체에 동시에 내려앉았다. 방송이 끝난 뒤 도시는 더 조용해졌다. 안정이 아니라 각자의 계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고 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으며 노인들은 더 크게 기도했다.
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혼자 남아 있었다. 침묵은 국경을 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군이나 외교 채널이 아니라 세계의 매체들이었다. 뉴욕의 뉴스는 붕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공백과 미확인이 반복됐다. 확인된 장면은 적었고, 그래서 앵커들의 속도는 느려졌다. 런던과 파리는 단정을 피했다. 급변이라는 말 대신 관망을 선택했고, 도쿄는 숫자를 내놓았다. 발사 징후 없음, 이동 변화 미미. 숫자는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상황의 무게를 드러냈다. 어디에서도 성급한 투입을 말하지 않았다. 지금 들어가면 사건의 주체가 바뀐다는 계산이 공통으로 깔려 있었다. 베이징의 보도는 짧았다. 국경과 질서. 모스크바는 준비를 말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워싱턴은 이를 붕괴가 아니라 공백으로 규정했고, 개입은 마지막 카드라는 문장이 반복됐다. 가장 어수선했던 곳은 서울이었다. 보도는 빠르게 쏟아졌지만 정부의 말은 짧았다. 확인 중, 예의주시. 그 짧은 말들 뒤에서 준비가 먼저 움직였다. 접경 관리, 통신 점검, 인도적 시나리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정리했다. 지금 한마디가 북쪽의 결집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서울은 주인공이 되지 않기로 했다. 이 이야기는 북쪽 안에서 끝나야 한다는 결론이 공유되었다. 그래서 침묵을 택했다. 말보다 먼저 준비하는 침묵이었다. 세계는 이 침묵을 사건으로 기록했다. 폭발이 아니라 전조로, 개입의 명분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으로.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은 애도의 속도를 늦췄다. 최룡해는 당장 장례를 치르는데 시간을 쏟았다. 과도한 슬픔도 과한 결속도 피했다. 빈자리를 과시하면 공백이 커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의식을 관리했고 호칭을 정리했으며 서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측근들을 가까이에 두었다. 질서는 보여야 유지된다. 그가 먼저 붙잡은 것은 감정이 아니라 형식이었다. 장례가 끝나자 고민은 더 깊어졌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버텨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자원은 빈곤했고 창고는 얇았으며 시간은 짧았다. 권력 서열을 유지하려면 명분보다 체감이 필요했다. 군을 움직이는 말보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물건이 먼저였다. 그가 밤마다 되풀이에 묻던 질문은 단순했다. 지금 이 체제가 계속될 이유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러시아는 느렸고 중국은 조건이 많았다. 외세는 도움을 주기보다 기회를 노린다는 사실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 들어오면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간다. 그래서 자립갱생은 이상이 아니라 방어였다. 그러나 방어만으로는 굶주림을 이길 수 없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세가 아니라 통로였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통로, 스스로 벌 수 있는 구조였다. 결론은 남쪽이었다.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계산의 선택이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무엇보다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곳. 그는 통일을 말하지 않았다. 지금은 이름을 크게 부를 때가 아니었다. 대신 선을 관리하자고 했다. 넘자는 것도 없애자는 것도 아닌 경계로 두자는 말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은 조용했다. 환영도 항의도 과하지 않았다. 최룡해는 곧장 회의실로 향했고 남측 대표단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은 짧게 시작됐다. 현황 확인, 전제 조건, 속도. 서로의 문장은 서로를 넘지 않았다. 그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상대도 서두르지 않았다. 합의는 선언이 아니라 항목으로 쌓였다. 가능과 불가능이 분리되었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남았다. 회의는 여러 차례 이어졌다. 비공개 회의실에서 지도는 펼쳐졌고 선로는 연필로 그려졌다. 군사구역을 비켜가는 선, 물류부터 있는 연결, 국제 규격에 맞춘 폭과 신호, 남과 북이 교통분담금을 나누고 통과 비용을 받는 체계가 표로 정리됐다. 비용표는 숫자로 말했고 숫자는 감정을 밀어냈다. 에너지 항목에서는 러시아의 석유관을 함께 이용하는 구상이 조심스럽게 검토됐다. 조건은 붙었고
조건은 기록됐다. 누구도 급하게 하나가 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꺼낸 것은 경제의 언어였다. 휴전선 인접 지역의 공동공업단지, 단계적 조성, 관리위원회. 말은 간결했고 문장은 관리 가능했다. 그는 알았다. 이 선택이 성공하면 혁명은 늦춰지고 실패하면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다. 장례로 시간을 벌고 서열로 질서를 묶고 경제로 숨을 틔우는 길. 총이 아니라 문장으로 버티는 방법이었다. 회담이 끝났을 때 누군가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돌아오는 길, 그의 얼굴에는 환호도 절망도 없었다. 다만 준비된 문장만 남아 있었다. 이 선을 전쟁이 아니라 경계로 두자는 문장. 말은 짧았고 계산은 길었다. 며칠 뒤 휴전선에는 작은 측량 깃발들이 조용히 꽂혔다. 총성이 아니라 비용표가, 구호가 아니라 규격서가 오갔다. 체제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막다른 곳에 서 있지는 않았다.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